매주 이 시간 뇌가 가진 신비한 능력과 작용 원리를 살펴보고 생활 속에 응용할 수 있는 훈련 방법 따라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한국뇌과학연구원의 노영철 브레인 트레이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중국 음식점에 가면 항상 하는 고민이 있지. 아마 이 고민 안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짬뽕 먹을까? 네, 짜장면 먹을까? 맞습니다. 예. 네. 이렇게 뇌라는 게요. 네. 이렇게 선택해야 하는 네. 상황에서 늘 네. 고민하는 게 당연한 거겠죠? 네, 그렇죠. 예. 이런 매력적인 선택함, 사실 네. 짜장면이나 짬뽕이나 굉장히 네네. 매력적인 선택함인데 이것을 했을 때 보상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먹었을 때 기분 좋은 느낌을 생각하면서 네. 항상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과연 어떤 걸 선택해야지 내가 최적의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네.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전유미 아나운서는 그런 상황이면 어떤 것을 선택하세요? 짜장이나 짬뽕이냐 네, 여쭤보시는 네, 거예요? 네. 때에 따라 달라요. 어떤 그렇죠. 날은 네. 뭐 짜장면이 더 먹고 싶을 때가 네, 있고요. 어떤 네. 날은 얼큰한 국물이 또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반반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것은 네. 그 반반이라는 메뉴가 나왔어도 네. 그런 걸 많이 선택할 것 같잖아요. 근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거는 20%밖에 선택을 안 한다고 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네. 반반을 먹어본 적은 없어요. 그죠. 또 예, 음식점에 메뉴에 가서. 있긴 한데.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선택에 대해서 행동학적으로 연구를 해본 결과, 예. 고민은 하지만 결국은 비슷한 선택을 계속 하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약간 갈등이 되는 상황이 있긴 하지만, 예. 결국 이제 제일 좋아하는 거를 우선순위로 선택하게 되고, 생각해보니까 네, 네. 늘 고민하지만 네. 그래도 만약에 이제 누군가 제가 짜장면을 먹는지 짬뽕을 먹는지 통계를 낸 사람이 있다면 아마 한 2대8 정도로 짬뽕이 많았을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예, 지금 네. 그 말씀하시니까 좀 그런 것 네, 같네요. 저는 짜장면이 정답을 그래요? 아무튼 예. 그런 이제 선택한 속에서도 결국은 비슷한 이제 선택을 비슷한 한다?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은 뇌 관점에서 봤을 때는 패턴화된 것이고, 패턴. 바로 이것이 습관의 어떤 설명이 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예. 습관이 중요한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뇌가 처음에는 이 선택을 할 때 되게 갈등이 가는 게 진짜 맞아요. 그 짜장면하고 짬뽕을 한 번씩 맛본 상황에서 네. 이것을 이제 선택을 한다 그러면 굉장한 이제 갈등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비교를 하게 될 텐데, 이거를 이제 한 번 선택하고 두 번 선택하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 갈등 상황은 똑같이 오지만 그 선택에 대해서는 내가 평소에 좋아했던 것, 조금이라도 그 더 큰 만족감이 있었던 그 네.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비슷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여러 그 생활 속에서 묻어나서 우리 뇌는 계속해서 최적화되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선택 상황에서 항상 고민을 하게 되면 뇌가 막 활동량이 많아지면서 너무 에너지 힘들죠. 에너지 소모가 많아지잖아요. 예. 늘 뭐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늘 고민한다 그러면.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어떤 습관적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예. 선택에도 패턴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말씀하신 네. 대로 그것이 곧 생각해보면 내 습관인 거고.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요런 부분을 뭐 당장 저만 하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 이렇게 하는 것들을 거의 보면 비슷한 일들을 비슷하죠. 하죠. 그리고 예. 그리고 출장 올 때 이렇게 가면 지하철을 타는 것도 비슷한 곳에서 타요. 비슷한 경로로 가고 그런 것들이 저도 참 제 스스로를 발견할 때 놀랍기도 합니다. 저는 네, 기차 타거나 그럴 네, 때요. 네, 네. 거의 비슷한 자리에 그쵸. 앉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개인의 행동도 그렇지만 사회적인 행동도 마찬가지로 일어난다는 게 좀 또 우리가 통찰해 볼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동물학자들이 실험한 재밌는 실험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원숭이 실험입니다. 네. 이 원숭이 4마리를 굉장히 배고프게 굶긴 다음에 네. 그 장대 위에 바나나를 올려놨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원숭이들이 풀어놓았을 때 당연히 그 바나나를 얻기 위해서 장대로 올라갔겠죠. 예. 근데 그때 이제 그 실험 설계에 의해서 물을 그렇게 원숭이한테 뿌린 거예요. 네. 예. 그 원숭이는 물을 엄청 싫어하기 때문에 네. 바나나를 취했지만 물 때문에 바로 피해서 내려오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그 기억은 그 원숭이들한테 공포 기억이 된 건데요. 아. 이튿날 그 4마리의 원숭이 중에서 2마리를 빼고 2마리를 다른
원숭이로 넣고 다시 실험을 했을 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그 원숭이가 그 네 마리의 원숭이가 같이 이제 바나나를 보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네. 첫날에 있었던 2마리 원숭이가 새롭게 들어온 원숭이를 막 말리는 장면이 나온 거죠. 예. 너 물 맞을 거야. 네, 물 맞을 거야. 올라가면 물 맞을 거야. 어. 그래서 막 그게 필사적으로 말려가지고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셋째 날은 이제 첫날 있었던 2마리 원숭이마저 다 빼고 완전히 새로운 원숭이. 예. 둘째 날 2마리, 셋째 날 2마리. 그러니까 네. 새로운 4마리가 돼 있죠. 네. 물을 안 맞은 원숭이들인데 예. 근데 놀라운 것은 네. 요때 둘째 날 말림을 당한 원숭이가 또 말리고 또 있어요. 말리고 있어요. 오. 그래서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실험을 했을 때 바나나 위에 원래 물이 설치가 돼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제거를 한 상태였던 것이죠. 결국 이제 바나나를 취하려고 올라갔다면 그냥 바나나만 맛있게 먹었을 상태가 됐는데 네. 그것을 이제 어떤 관습적으로 말리게 되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그런 어떤 습관적 반응이 우리 사회 저변에 이제 있고 사회를 만드는 그런 제도에 대한 것도 같이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규제하는 많은 어떤 관습과 제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제가 안건을 던집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네, 관습하던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도적으로는 네, 뭐 네, 네. 우리 사회적으로 그렇죠. 개인적으로 모두 그렇죠. 다. 예전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도 그 상황이 바뀌면 변해질 수 있는데 네. 그것이 습관적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그 제도가 왜 있는지도 모르게 굉장히 필사적으로 지키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네. 무의식적으로 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이 패턴화돼서 습관이 되어 있던 것들을 한 네. 번 정도는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체크들을 예. 하는 것이 바로 탐색의 과정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먼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채는 것이 굉장히 네. 좋은 훈련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음. 자기 자신에서부터 알아채고 그것이 이제 자기와 연결된 어떤 그룹 그리고 사회까지 이렇게 연결됐을 때 그런 탐색의 어떤 과정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 알아채는 데 있어서는 자기의 행동이나 생각을 기록해 보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자기 일기를 쓴다거나 어떤 예. 습관적 행동에 대해서 표로 기록한다거나 하는 시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네. 뇌회로 패턴을 알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됩니다. 예. 네. 뇌 이야기하면서 느끼는 네. 것은 뇌에 대해 알아가는 것은 네.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좀 관심을 갖고 자기 자신을 그렇죠.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어요. 네네네. 예. 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네네. 예, 재미있는 내 이야기 한국뇌과학연구원 노영철 브레인 트레이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